오늘 낮은 아마 따뜻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진리의 외투를 준비하세요. 오늘 좀 다들 조금 옷을 두껍게 입고 오긴 오셨네요. 근실편 12장 본문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무들은 요새 며칠 전부터 이렇게 이틀간 비가 와가지고 낙엽이랑 특히 소나무는 가나다란 것이 막 뭉쳐가지고 여기 뭉치고 저기 뭉쳐가지고 총부도. 근데 그 비 오는 가운데에도 그걸 또 청소를 또 깨끗이 이제 교무님들이 하시는데, 밥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 쟤들은 추운데 옷을 벗고 사람들은 추운데 옷을 더 이제 껴입는구나. 우주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나무는 벗음으로써 가지고 있던 무성한 잎을 떨구어냄으로써 월동을 준비하지만, 또 저희들은 또 추위를 감당하기 위해서 옷을 이제 끼어 입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속 사람들은 외모만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북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한다, 이렇게 본문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지는 꽤나 대종사님께서도 정산종사님께서도 그 당시에 말씀하셨고, 그 인물을 신원 서판 하면서 그 인물을 논하는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모뿐만 아니라 그 외모에서 풍기는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 그 사람이 풍기는 그 얼굴, 저도 보니까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왕이면 잘생긴 후배를 누구한테 소개시켜주고 결혼 안 했으면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그 사람한테도 물어보니까 혹시 상대방 어떤 여성을 좋아하냐 그러니까 이왕이면 호리호리하고 이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전부 다 외모를 중시하는 것 같아요. 어저께 인터넷에서 뉴스를 보니까 프랑스 여성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남성들이 너무 감성적이고 너무 잘생기고 피부도 너무 좋고, 그래서 한국 남성 사귀는 법, 이런 것들이 그 프랑스 인터넷에 막 올라오고, 또 실제로 그런 남성을 찾기 위해서 한국을 오는 여성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매체에서 그건 허상이다, 와보면 틀리다, 한국 남성들은 아직까지도 가부장적이고 그런 권위적이다, 그러니 거기에 속지 말고 잘 생각하라고, 이제 그러한 또 이제 충고의 또 이제 매체들도 등장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중국에 살 때 보면 중국 여성분하고 한국 남성분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중국 남성분하고 한국 여성분하고 결혼하는 게 사는 게 조금 틀린 것 같아요. 한국 여성하고 중국 남성은 잘 살아요. 대체적으로 잘 살아요. 중국 남성들이 가정일을 엄청 잘 도와줘요. 이렇게 저녁에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5시 퇴근 이렇게 보면 주방 창문 앞에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시장을 가도 대체적으로 남성분들이 장을 봐요. 근데 그리고 한국 여성분들도 그래서 한국 여성분들하고 중국 남성분들하고 결혼하면 대체적으로 잘 사는데, 중국 여성분하고 한국 남성분하고 결혼하면 대체적으로 힘들게 살더라고요. 저희 교도님들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있는데, 중국 여성분들은 되게 세요. 본인이 다 외동으로 자라고 동등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주 권위가 있고, 저 중국에 처음 갔을 때 제일 놀란 것이 이렇게 데이트를 하는데 막 여자분이 버스 정류장에서 남자친구를 막 뺨을 때리고 그런 거를 그냥 수시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교도님들도 그렇게 결혼하신 분들은 좀 힘들게 사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들은 한국 남성들의 특징을 못 버리고, 여성분들도 중국 여성분의 특징을 못 버려서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외모만으로 겉으로만으로 이게 쉽지 않다. 며칠 전에 후배 교무가 전화가 왔어요. 제가 언젠가 그 바람막이 옷을 이제 준 적이 있는데 교무님 그 바람막이 옷 그 얼마짜리인지 알고 주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 몰라. 처음엔 알고 있었는데 몰라 그랬어요. 그거 엄청 유명한 거고 엄청 비싼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 바람막이 옷을 그 미국에 있는 동창 교무가 언젠가 와서 자기도 선물 받았는데 좀 너무 커서 제가 입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저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입고 막 주머니도 좀 터지고 그래서 그냥 헌옷 그냥 입던 옷 입는갑다 하고 편하게 요즘 그 날씨에 딱 맞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그 옷을 입고 갔는데 저희 교도님께서 교무님 그 옷이 좋아 보여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 저기 동창 교무님이 그 입다가 준 옷인데요? 아니에요. 그거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미 헌옷이라는 생각을 딱 갖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좋은가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 상표를. 진짜 비싼 옷이더라고요. 근데 그 동창이 또 아마 가족이 아마 선물을 했는지 어쩐지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 주머니가 터졌는데도 사실 그대로 입고 다니다가 그걸 다시 이렇게 꼬매가지고 야, 이 옷을 잘 입고 다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입고 다녔는데 그 후배가 어느 날 왔는데 딱 이런 계절에 왔는데 옷이 마땅하지 않아서 그 옷을 이제 줬는데 이 후배 교무도 그걸 이제 사람들이 말을 했는가 봐요.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사람들이 그거 비싼 거라고 하니까 찾아봤대요. 그러니까 진짜 비싼 거더래요. 그 교무님 알고 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서 알고 줬는데 사실 제가 가만히 왜 그 옷을 줬는가 생각을 이제 오래돼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가 분별이 생긴 거예요. 그 비싼 옷을 내가 입고 다니면은 저는 좀 그런 게 왕내숭이에요. 좀 왕내숭가라 가지고 아마 그 상표가 뭔 줄 알았으면은 그걸 다 떼버렸을 거예요. 그걸 다 떼버리고 입었을 텐데 마침 그 후배가 달라고 해서 이제 그 옷을 줬는데 그 후배는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교화하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 옷을 알아보고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 앞으로 이 옷을 자주 입고 다니기로 했다고. 그래서 아유 주인한테 잘 갔네. 이제 그런 거 있는데 우리가 그 외모라는 것은 이렇게 얼굴 모양도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그 갖고 있는 어떤 그러한 옷이라든지 외관으로 풍기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왠지 좋은 옷을 입고 좀 얼굴이 좀 반듯하면 조금 더 좋게 보는 그 기본적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불조여경에도 그 업보 차별경에 보면 단정보라고 있어요. 얼굴이 좀 좋게 타고나는 그런 업보에 대해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진심을 내지 말며 화를 내지 말며 화를 내지 않는 그러한 전생의 오래된 그러한 그 수양력을 쌓았을 때 우리가 단정보를 받게 된다. 그리고 보시를 많이 하거나 한 10가지인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 보시를 많이 하거나 또 부처님이 계신 탐묘를 청소를 깨끗이 하는 그러한 업을 지었을 때 단정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 외모를 타고난 외모를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제 만드는 외모도 있는데 그러한 외모를 우리가 업보차별경 법문에 바탕해 보면 그 사람은 그만큼 좋은 업을 지었구나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가에서는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가 싹터나고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한다. 그렇다면 내가
그러한 단정보, 그러한 외모, 바깥의 겉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겉으로 억지로 치장하고 그런 것은 이제 어느 순간 끝날 수도 있지만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그 마음 바탕에 복덕의 종자를 심었을 때 그 외모가 겉으로도 남이 보았을 때 좋지만 겉과 안이 같아지게 된다. 그래서 그 부처님과 같은, 부처님을 잘생겼다고도 할 수 보통 잘생겼다고 할 수 있나요? 부처님의 30 이상을 우리가 말하는데 그것도 부처님께서 수많은 세상을 갈고 닦아서 그러한 외관을 만드셨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복덕의 종자를 심어야겠다. 시속 사람들은 학벌이나 간판 등으로 인물을 논하는 수가 많으나 도가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있는가 없는가로 인격을 판단한다. 어느 날 그 홍콩 교무님이 전화를 하셨는데 교도님이 한국에서 새로 오셨는데 파견 근무 딱 1년이시래요. 파견 근무 딱 1년이신데 홍콩 교당으로 제발 전출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교무님은 1년 있다가 돌아올 텐데 이렇게 왜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냥 우리 교당으로 하고 이제 오면은 되지 않냐. 근데 그 교도님은 홍콩 교무님께 제발 홍콩 교당으로 제가 홍콩 교도로 1년 동안 있게 해달라고 자꾸만 이렇게 전출을 희망한다고 해서 고민이라고 이제 그러시더라고.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홍콩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때 처음 알았는데 홍콩은 하버드 나온 사람 별로 쳐주지 않아요. 미국의 유명한 대학 나온 사람 별로 쳐주지 않고 홍콩 대학 나온 사람을 쳐줘요. 홍콩에서 나서 홍콩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홍콩 대학을 나온 사람을 최고로 친다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간 사람은 홍콩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하버드를 간다. 그래서 이 홍콩이라는 데가 섬이잖아요. 그 섬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문화가 있어서 그 홍콩 중고등학교를 나오는 거, 그리고 홍콩 내에서 대학을 나오는 것이 그 홍콩에서 살아가는데 엄청난 그 이득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네들끼리 딱딱 뭉치는데 벌써 홍콩 교당 교도님들은 자기가 홍콩 교당 교도라는 그게 딱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른 교당 교도님이 딱 가시니까 이 교도님들이 느끼기에 자기가 그 홍콩하고 그 홍콩 교도님들하고 왠지 섞이지 않는 그런 거를 느껴가지고 나 1년만이라도 제발 홍콩 교당 교도로 좀 입적 좀 시켜달라고 이제 그래서 이게 참 어려움이 많다고 그래서 아이고 교도님이 원하시면 그쪽으로 해드려야지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갖고 있는 그러한 간판들에 따라서 그분들이 생활하는데 도움을 받는다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학벌이나 간판으로 우리가 그분을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지금 내가 퇴직하기 전까지 또 내가 이 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나에게 있었던 학벌이나 간판들도 소중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를 알아가는 진취성이 없는가 있는가 이것이 도가에서는 큰 그 판단 기준이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요새는 연세들을 많이 드시는데 그 연세들 많이 드셨을 때 모든 것을 놓아줬을 때 그분을 바라보면 그냥 한 분의 그냥 그 평범한 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봐지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당에 변호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저는 변호사가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정말 그 지금 한국에 나오셔서 기초생활 수급자 정도로 그 경제적으로 안 좋은데 본인이 변호사라는 그 변호사는 그냥 평생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신청도 못하고 하여튼간 좀 어렵게 그 인권운동 그런 쪽에 하시고 또 막 빚보증 하시고 막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우신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보면 그 젊었을 때 엄청 잘 나갔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걸 다 놓았을 때 그냥 그 초라한 노인으로 이렇게 제가 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다행히 청도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나서 그 조금 많이 바뀐 그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진리를 안다면 이 불법이라는 것은 세세생생 계속 우리가 계속 인연 따라 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계속 우리가 세세생생 이어지는 공부기 때문에 이 생만 끝나는 공부가 아니고 이 생만 끝나는 간판이 아니라면 우리가 도가에서 이 불법 진리 공부를 세세생생 했을 때 세세생생 이어지는 그러한 나의 그 공부와 그런 간판이 진리적으로 더 오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시속 사람들은 현재의 지위나 명예로 인물을 논하나 도가에서는 그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 것가로 인격을 판단하나니라. 제가 저희 저번 주 토요일 날 교단에서 큰 회의가 중앙교회가 있었는데요. 각 교단 교도 회장님 참석하시고 하셨는데 다 끝나고 사회자가 식당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나오는데 보니까 저희 총장님이 오늘 안 오셨는데 총장님이 이렇게 막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가워서 총장님 식사하고 가셔야죠. 그랬더니 아니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아니요 총부밥이 얼마나 맛있는데 식사하고 가세요. 제가 그러니까 집에 엄마랑 같이 먹을 거예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총장님을 제가 엄청 연세 드신 분이라고 생각하고 어머니가 계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93세세요. 그럼 어머니랑 드셔야죠. 제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총장님도 총장을 딱 빼면 그냥 어머니의 아들이시구나. 그 생각이 이렇게 퍼뜩 들면서 되게 친근하게 느껴진 막 정정걸음으로 이렇게 가시면서 엄마가 기다린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저는 제가 크게 보고 겉으로도 크게 보고 나이도 되게 제가 많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친이 계시구나 그런 감상이 들었는데 현재의 지위나 명예가 그 사람을 그 인물을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 정의의 길을 밟고 있는가 못하는가로 인격을 판단한다. 근시일편 2장에 보면 우리가 겉으로 얻고자 하는 명예, 권리, 재산을 다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얻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역경의 순간이 되면 그것이 다 자기를 올가매는 그러한 힘든 것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그 위급한 경계를 헤쳐나가지 못하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계십니다. 외모, 학벌, 간판, 지위, 명예의 외투를 벗어놓았을 때 나는 누구인가? 그 어떤 영성가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강연의 제목은 자신이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 내가 총장이다, 학장이다, 교수다, 시인이다, 예술가다 이러한 그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의 자유란 제목으로 이제 강연을 하게 되는데, 사회자가 이 강연자를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 이분은 예술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다. 그러면서 소개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나는 그래도 대학교에서, 본인 생각에 대학에서 그 가르치는 거를 자기가 가장 여러 가지 자기 직함이 있지만, 자기는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가장 자기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제일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자가 이분은 학자도 아니고 예술가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시인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분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제목은 자기가 동일시하고 있는 것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강연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 소개를 받는 순간,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예술가인가 생각하니까 꼭 예술가만은 아닌 것 같대요. 내가 고수인가 생각하니까, 학자인가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꼭 학자만으로도 정의할 수 없는 것 같고, 내가 시인인가 하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인사를 했다고. 이제 그 순간 자기가 그 사회자로부터 오히려 많은 영감을 이제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왕내숭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렇게 누가 좋은 물품을 받으면 얼른 남을 주거나, 만약 꼭 입어야 되면 그걸 막 뜯어내요. 막 그 상표를 막 뜯어내고, 언젠가 어떤 교도님이 그 공항에서 이렇게 가방을 이렇게, 교무님 이거 정말 좋은 거래요. 그래요? 그 교수님이 가시고 나서 그 상표 다 뜯어내고 그냥 평범한 까만색, 그분이 그래도 교무님들은 까만색을 좋아하니까 까만색으로 골라오시긴 했어요. 그래서 그 상표 다 떼고 까만색 이렇게 들고 다니니까, 누가 뭐 그것이 어쨌니 저쨌니 말도 안 할 뿐더러 제가 또 그것이 어쩐지 저랬지 말할 뿐, 그런 것을 생략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직도 이런 것에 분별이 많구나, 이제 그러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처님께 올리는 그 많은 명예와 권위와 장엄, 그것을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해요, 그죠? 부처님한테 올리는 그 많은 명성과 권위와 장엄. 제가 포탈라궁을 갔는데요, 포탈라궁 가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혹시라도. 죽을 뻔하게 갔는데, 그 고산이잖아요. 그 안에 엄청난 깊은데, 그 안에 엄청난 부처님이 계신데, 5분이었나 7분, 그게 다 금이에요. 금덩어리. 이렇게 봐야 되는 그 부처님이 전부 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티벳이 독립하기로 하면 저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 부처님만 팔아도 충분히.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큰 불상이 다 금이라니. 거기다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칸막이로 이렇게 쳐놨는데, 사람들이 계속 구경하면서 돈을 그 안에, 이제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계속 돈을 이렇게 던져요. 근데 거기에 청소하는 분이 그야말로 돈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다. 그 안에서 계속 빗자루로 쓸어 담고 있는 거예요. 야, 부처님은 저렇게 돈이 많으시구나. 이제 정말 빗자루를 쓸어 담을 정도로 그 부처님께 그렇게 금을 덕지덕지 바르고 그렇게 치장을 하고, 그래도 부처님을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외모, 명예, 간판이 나쁜 것이 결코 아니고, 그것이 안의 것과 일치가 되면 오히려 그 바깥 것이 더 화려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기에 장엄을 해주고, 그러한 이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삼대력의 좋은 재료로 나의 진리의 외투를 삼고, 그 장엄이 진실하고 공심과
과 덕으로 장엄이 됐을 때 우리가 진리에 정말 좋은 외투를 입을 수 있겠다. 보니까 좋은 옷들은 가볍고 따뜻한 것 같아요. 전 왜 이렇게 옷이 무거운가 했더만 어제 선배 교무님이 현진 교무 좋은 옷이 싫어 가벼운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리적으로 가볍고 날아갈 듯한 좋은 외투를 계속 장만하는데 노력하고 함께 그렇게 공부하시기를 염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